안녕하세요, 블랙선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또다시 하락을 했는데요. 자, 델타 변이의 확산과 페드의 테이퍼링 이슈, 그리고 미국 재무장관의 디폴트를 우려한 발언까지 자, 최근에 미국 증시를 둘러싸고 크고 작은 악재들이 산재하면서 시장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는 나흘째 하락세를 이어갔고 나스닥은 이틀 연속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어제는 미국 노동부에서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었는데 31만 건으로 시장의 전망치였던 33만 5천 건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치를 나타내면서 경제 지표가 호전되고 있음을 보여줬는데요. 자, 이번 수치는 지난해 3월 14일 25만 6천 건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실업자들이 줄어들면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건데 미국의 증시는 오히려 하락을 했죠. 미국의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데 왜 하락을 했을까요? 바로 테이퍼링 때문입니다. 자, 물가 상승과 함께 핵심 경제 지표들이 호전될 경우에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죠. 페드는 특히 고용 지표를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호전되고 있다는 건 이번 달에 있을 FOMC 정례 회의 때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입에 대한 속도 조절을 시작할 수 있다는 발표를 하기에 시기가 적절하죠. 그래서 시장은 고용지표 호전에도 불구하고 빠지게 된 겁니다. 게다가 어제 유럽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 정례회의가 열렸는데요. 자, 기준금리는 0%로 동결하되 향후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 즉 자산 매입 긴급 부양책이죠. 이러한 자산 매입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면서 사실상 유럽에서 테이퍼링 시작을 예고했습니다. 델타 변이의 확산세로 인한 코로나의 영향이 아직까지 적진 않지만 백신 등으로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가 있고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다가오는 FOMC 회의 때 미국에서도 테이퍼링의 시작 시점을 발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개인적으로 최근의 시장의 흐름을 보면 이미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테이퍼링 발표 이후로 주가는 한 번 더 올라서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시장은 이제 더 이상 테이퍼링보다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을 더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발표가 주가 상승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을 했는데요. 바로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의 디폴트, 즉 채무불이행 사태, 국가 부도가 닥쳐올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양적 완화 조치 등으로 막대한 지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자, 미국의 재정은 이미 바닥이 났고 돈을 더 빌리기 위해서는 이 의회의 부채 한도 증액 승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회의 승인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어서 디폴트 사태까지 언급을 한 건데요. 미국의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기타 정부기관과 민간에서 최대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은 미 의회에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따져서 법정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의 부채 한도는 22조 달러, 하나로 약 2경 5천조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는 이미 28조 4천억 달러로 법정 한도를 넘은 상태인데요. 자, 이렇게 부채가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정부는 더 이상 돈을 빌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정부는 남은 현금과 비상조치를 통해서 필요한 재원을 간신히 조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제는 채무 불이행을 막기 위한 특별 조치를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고 말을 한 겁니다. 자, 미국 정부에서는 부채 한도가 늘어나야 돈을 더 빌려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미 의회에 부채 한도를 늘려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지만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대규모 인프라 예산안 등을 두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서 부채 한도 증액 논의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교착 상태에 빠진 거죠. 그래서 미국 재무장관이 디폴트까지 내세우면서 의회를 압박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정말 상상하기는 싫지만 만약에 미국의 디폴트가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면 정말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이 파탄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설마 미국에서 그 정도까지 만들지는 않겠죠. 자,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를 예상하지 못했고 2008년 리먼 브로더스의 파산과 함께 미국의 금융위기를 예상하지 못했듯이 언제 또다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게 될지 모릅니다.
이런 걸 블랙스완이라고 하죠. 예외적이고 발생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를 말하는데요. 자, 우리는 이런 블랙스완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투자를 해야 하고, 그만큼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가 오더라도 버틸 수 있는, 그리고 버티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주식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ETF들을 추천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들 지수를 보시면 역사적으로 수많은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블랙스완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과 소통을 하는 것도 항상 그런 경계심을 잃지 말자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도 많은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소중한 재산을 잃지 않는, 지킬 수 있는 그런 투자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변동성 지수, 일명 공포지수라고 하는 빅스 지수인데요. 자, 지수가 낮을수록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 FOMC 회의를 앞두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이 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기사나 분위기에 비해서는 크게 상승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투심이 꺾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FOMC 회의 때까지는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여서 당분간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인데요. 최근에 1183.5원을 찍고 내려오던 환율이 다시 반등을 하고 있죠. 역시나 빅스 지수의 상승과 함께 이 투심이 다소 둔화가 되면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고 환율이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어제도 그렇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좀 많이 빠졌는데 다 같이 연동이 되어서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역시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역할이 상당히 크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안 밀리고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2차전지 관련주들인데요. 어제 장이 그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오늘도 에코프로비엠, SKI 테크놀로지, LNF 등 2차전지 소재주들이 많이 오르면서 견고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크게 밀리지 않고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은 바로 2차전지 관련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중국과 함께 우리나라가 2차전지 배터리를 비롯한 소재 분야를 꽉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중국은 중국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유럽 등으로 성장해 가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특히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좋지 못한 상황이라서 중국의 2차전지 기업들은 현재 미국으로 진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도 배터리 수급은 필요하고 역시 한국밖에 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GM과 SK 이노베이션은 포드, 그리고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와 연결이 되어서 합작사를 설립하거나 설립 단계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기차 시장은 이제 막 3% 정도를 넘어서고 있어서 지금이 개화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전기차의 원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의 성장성이 정말 어마무시할 텐데요. 자, 우리나라의 관련 기업들이 정말 큰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런 산업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죠. 2차전지 관련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셔도 되고요.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를 통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꾸준히 투자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배터리 3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소재 관련 중소형주의 비중이 높은 타이거 2차전지 테마 ETF가 있고 반대로 배터리 3사의 대형주 비중이 제일 높은 타이거 KLX 2차전지 K 뉴딜 ETF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ETF의 중간쯤인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이라는 ETF도 있으니까요. 각자의 투자 성향에 맞게 골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차전지 산업은 앞으로 꾸준히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이기 때문에 단기로 투자하기보다는 꾸준히 모아가면서 보다 긴 호흡으로 가져가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차이나 전기차와 글로벌 리튬도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국내든 중국이든 모두 2차전지 관련주들은 크게 밀리지 않고 견고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1.18%와 1.76%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도 2차전지 소부장 업체들이 상승을 이끈 것 같은데요. CATL과 BYD 등 중국의 배터리 업체 주가는 오늘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BYD는 2.25%, CATL도 0.99%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 노르웨이에서 CATL의 배터리를 탑재한 푸조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을 하면서 CATL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GM 자동차 화재로 인한 악재가 되풀이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는데요. 자, 그래도 ETF 투자를 통해서 한 종목이 아닌 여러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화재가 난 배터리는 CATL의 NCM811이라는 배터리인데요. NCM811은 니켈 80%, 코발트 10%, 망간 10% 등으로 구성된 제품을 말하는데, 자, NCM과 NCMA 등 이 3원계 배터리는 현재 국내 배터리 3사에서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 제품이죠. 통상적으로 니켈 비중이 높으면 원거리 주행이 가능한 대신에 안정성이 다소 떨어지게 되는데요. CATL에서 아직 이런 문제점을 기술적으로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인지 최근에 CATL과 BYD 등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NCM과 같은 3원계 배터리보다 리튬 인산철과 같은 LFP 배터리를 주력으로 생산한다고 밝혔고, 실제로도 생산량을 높여나가고 있는데요. 자, 주행거리보다는 저렴한 가격과 안정성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중국과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차이점이 발생을 하는데요. 둘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시장 점유율도 양분을 하고 있는 만큼 중국과 한국 시장을 모두 담아가는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